네, 한참 이제 원서 접수 중이라서 어, 원서 접수 잘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상담이 없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서 마무리, 원서 접수 전 마무리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학생마다 다 저기 뭐지? 모의고사 기준이 저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으로 많이 상담을 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그 상담했던 친구 중에 수리 영역이 조금 괜찮은 친구가 있었다. 이번에 상담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꾸준히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최저를 맞춰서 좀 더 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는 전략도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도 고민하고 있었어가지고, 수학 등급이 잘 나오니,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높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친구 중에서는 이제 이과생인데 수리 논술 가능성이 좀 보여가지고 더 상위권 대학을 쓰라고 했었던 친구가, 네, 학생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로 하는 이제 이 등급이 낮아서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상위권으로 상향 지원으로 논술 어디 써야 될까라는 거랑 좀 결 다르게 그랬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리고 또 생기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사실 생기부가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종으로 지원할 때 어쨌든 입결 컷을 보면은 평균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안정으로 생각하는 경우. 근데 이제 제가 상담했던 또 친구 중에서 이공계는 아니지만 인문계열인데 비슷한 등급대인데 이제 다른 학교 합격했던 이제 생기부들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여기 학교들도 지금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상담했던 친구가 이렇게 합격을 했으니까, 취업도 아니고 바로 합격을 했으니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조금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학교들을 짜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 말고 이제 다른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저를 갑자기 만나러 온 친구들이 주로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논술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한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전혀 없이 그냥 끌려와서 갑자기 상담을 하다가 지금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지만 인하대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걸 들었다. 네. 그랬을 때 학생들 반응이 이제 글쓰기와 수리 논술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과생들, 남학생들은 글을 더 싫어하더라. 네. 만약에 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수리 논술을 하겠다라는 판단들을 좀 많이 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수리 논술을 접수했다 안 했다라는 소식은 들은 바가 아직 없긴 하지만, 남학생들은 글쓰기를 좀 더 이제 불편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등급대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인하대 얘기하는 이유는 내신 입결도 그렇지만, 그렇죠, 논술로 과학고 친구들이 쓴 것도 없었고, 네. 그 다음에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논술 점수가 막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리 논술 어려운 건 맞지만 1, 2등급만 쓰는 논술 전형의 대학교가 아니니, 네, 우리 같은 등급의 비슷한 등급의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거고, 수능 이후에 본다. 또 공부할 시간이 되게 한참 남았다. 11월 마지막에 이제 보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만약에 질렀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등급대 친구들은 뭐 4등급은 좀 아닐 수도 있지만 6, 7, 8 요 등급대 친구들은 공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애 최초, 태어나 처음으로 3개월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걸 엉덩이 붙이고 한번 해보고선 내 실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리 논술을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이제 약수령 논술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약수령 논술을 왜 얘기하느냐면, 일단 글을 싫어하니까 한글 문제가 들어간, 국어 문제가 들어가면 더 두 과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약수령 논술은 저는 사실 가천대 36대를 추천을 하는데, 상명 국민은 경쟁률이 매우 높고 최저가 있고 더 이렇게 안 할 것
그래서 가천 36이 사실상 상향 지원하면 플러스 서경대까지 이제 그 세 개가 조금 그래도 쓰라고 할 학교인데 가천 36은 최저가 있고 그죠? 최저 3만을 해야 되고 서경대는 이제 날짜가 빠르고 9월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준비가 안 됐던 친구한테 쓰라고 하기 좀 부담이었고 그 다음에 최저 3을 맞춰야 되는 건 최저 3 맞출 수 있는 과목이 모의고사가 하나도 없는 친구한테 쓰라고 하기에 부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물론 국어랑 수학을 수원수투를 정상적으로 공부를 빡세게 한다 그러면 수학 최저 3을 웬만하면 거의 맞출 수 있겠죠. 근데 혹시라도 시험 때 긴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현장에 영향을 받는 친구라면은 또 그것도 불확실하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절대평가에 영어를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럼 국영수라는 세 과목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영수라는 세 과목을 평생 살면서 본인의 인생 동안에 제일 많이 듣고 배웠던 과목인데 제일 하기 싫어가지고 그만하고 싶은데 3개월 동안 세 과목을 더 해야 된다 이러면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과생들한테 약수령술은 사실 잘 추천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네. 이과생들한테 논술 추천은 그래서 제가 인하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리논술 장인이 되면은 더 상위권도 쓰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문과 친구들이 나왔죠. 문과 친구들은 당연히 수학을 더 싫어하니 글쓰기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여학생들한테는 여대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대도 선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의 문턱이 저는 솔직히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이 최저를 좀 맞추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최저를 고려하지 않으면 또 이제 서울여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건 네, 남학생들보다는 선택지 한 군데 학교를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나 뭐 단국대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뭐 아주대도 있죠. 아주대 뭐 인문계 저기 거의 학과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광운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가톨릭대는 최저가 있다가 사라져서 이제 인하대도 보면은 접수 경쟁률이 뭐 35대 1 이런데 실제 경쟁률은 30에서 25대 1로 떨어지더라. 그죠? 최저가 없는데 떨어지는 정도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보는 학생들에게 떨어진다는 건 수능 때까지 공부를 안 한 그냥 다른 학교 안정 지원하고 가 있겠다. 네. 그만큼 우리가 쓰는 경쟁이 되는 친구들 등급대에서 이때까지 3개월 동안 친구들에게 분위기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 라는 거. 그러면 이 시험 현장에 온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한 친구들도 과려내자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적다라고 생각하는 건 수리논술 기준으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수리논술이 어렵고 등급 높은 친구들이 안 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평균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크다. 학과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인데도 뭐 편차가 큰 걸 봐서는 공부를 한 친구들이 어느 학과에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이 편차가 커지는 거지 않을까. 그러면 글쓰기인 인문논술도 공부를 해온 친구들에 따라서 이 편차가 발생을 할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어느 학과에 몰리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올라가고 낮아지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 글쓰기가 저는 학생들이 가장 생각하는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근거,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런 구조로 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글쓰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좀 다른 학교들은 글쓰기 호흡이 좀 짧아요. 네, 인하대는 1000자를 1번 문항 써야 되는데 다른 학교들은 뭐 300, 500자를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1000자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다른 학교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점, 그 다음에 수리논술에 그리고 인문 논술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합격 학생들이 일반고다. 그럼 일반고라는 건 우리 학교 친구 혹은 옆 동네 학교 친구 저 먼 동네에 있는 학생과 경쟁을 하는 건데 같은 내신 등급 내 친구들이랑 경쟁을 한다. 그럼 그 친구들도 논술학원을 다녀봤을 확률이 매우
낫지 않을까. 논술학원을 찾기도 힘들고 평상시 논술을 접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단기간 누가 글쓰기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날 시험 현장에서 누가 덜 긴장하고 준비한 만큼 열심히 본인의 실력 발휘를 했는가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최저도 맞추기 수능 공부하기 싫고 나는 국어 수학 공부해서 약수령 논술 하기 싫다. 수학 진짜 싫다. 수학 진짜 바닥인 친구들에게는 저는 요거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대부분 논술하면 약수령 논술을 생각하고 와서 근데 약수령 논술 생각하고 오면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야기해줬어요. 모의고사가 막 6등급이야 수리가. 그러면 지금 고3 될 때까지 수원 수투를 뭐 고2 때부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하고도 반년을 더 했는데 지금 등급이 1에 그러면 남은 3달 진짜 하면은 올려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겠는가라는 거. 근데 물론 약수령 논술의 장점은 그 뭐 가천대 36대를 보면은 국어를 예를 들면 다 맞추면 수학 2문제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입결 그 문제 수가 커트라인이 엄청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랑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내가 확실히 맞으려면은 7 플러스 8 8문제 국어 다 맞추고 수학 반타작은 해야 합격을 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내가 반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3개월 동안 쌓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하기 싫었었던 과목을 갑자기 극복해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고3 다닐 때까지 수학과 멀어졌던 친구라면은 3개월 동안 다시 애써 붙잡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학문이라고 말하기가 좀 새로운 글쓰기랑 관계를 맺는 게 더 차라리 심적으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수령 논술은 수학을 누가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포기를 덜 했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데 글쓰기는 물론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가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물론 시작점이 유리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등급대 친구들 중에서는 소수기 때문에 진짜 소수기 때문에 출발점이 대부분 다 같은 곳에서 시작하는 논술 싸움이 글쓰기 논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외치는 여기 등급대 친구들이 쓰는 학교는 더 출발점이 비슷하고 특별히 유리한 친구가 더 없을 거고 학원을 더 미리 다닌 친구도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 지금까지도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의 모의고사 수학 성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자신 없으면 차라리 글쓰기 논술, 인문 논술 지원하셔놓고 글을 열심히 읽고 쓰는 연습을 해서 도전하시는 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에만 있어서 대치동 학원이나 그런 일정들 안 봤는데 다 보니까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저도 이제 올려놓긴 했었는데 추석이 이제 10월 3일부터 하면은 주말 한 번 하고 또 주말 하면은 한 9박 1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9박 10일 동안에 어떤 그 논술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단기간에 들어서 11월에 보는 싸움 준비를 10월에 바짝 해놓고 잘 유지해서 11월 달에 좋은 결과를 거두는 그러니까 동네 집 근처에 만약에 학원이 없다면 이렇게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치동 안 가고 인천 오셔도 돼요. 저에게로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렇게 학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여건이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글쓰기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배운 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시험을 보는 형태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돼서 학원을 보낼 의향이 있으시다라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는 다 똑같은 백지 상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늦진 않았다. 근데 앞으로 누가 속도를 내서 열심히 실력을 쌓느냐 싸움이 되는 거니까요. 누가 열정적으로 지금부터 진짜 노력을 하는가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다들 실수하지 마시고 학과도 잘 보시고 전형도 잘 보시고 시험 날짜도 잘 확인하셔서
겹치는 날짜 없이 잘 선택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네 잘만 계속 얘기했네 원하시는 결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그동안 원서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인터넷 유튜버 열심히 찾아보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고민하신 만큼 원하는 생각했던 경쟁률, 생각했던 입시 결과가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상향 지원으로 뭔가를 좀 도전을 하고 올해를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 인생에 있어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노력이라는 걸 경험하고 졸업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